하나 갖기도 힘든 명품이 무려 18개. 실은 이 모두가 한 몸이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들어갈 엄청난 크기의 낡은 가방에서 그 수많은 명품이 탄생했다는데요. 생명을 다한 가방을 소생시킨 이 남자. 그도 과거엔 쓸모를 잃고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가방처럼 망가진 삶을 살았었답니다. 한탕주의, 자극적인 삶. 완전히 망나니여도 도박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버릴 것이냐, 고쳐 쓸 것이냐. 인생의 변곡점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선택해 연매출 8억의 성공을 거머쥔 그의 인생 수선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서울 도심 속 이곳에서 오늘의 갑부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한창 분주한 이 사람이 주인공? 상자 속 물건의 정체는 고가의 명품 가방입니다. 이 박스에 있는 것만 지금 한 얼마나치 정도 될까요? 가방 가격으로요? 예.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되겠죠.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라도 세월 앞엔 장사 없는 법. 시간이 만들어낸 낡고 해진 흔적들은 물론 사고로 인한 손상까지. 수명을 다한 가방에 새 숨을 불어넣는 명품 수선업계의 금손 이경한 씨입니다. 경한 씨의 금손을 찾는 손님들로 매장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여기 이 손님은 수선을 의뢰했던 것들을 찾으러 온 듯합니다. 이거는 끈을 네네. 체인으로. 네. 네. 가방을 2개나 맡겼었나 본데요. 염색가 한번 더 상태 되게 안 좋았죠. 네. 원하는 대로 수선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깨끗해서. 예, 아주 잘 됐어요. 손님 마음에 쏙 든 것 같죠? 저 수선 맡긴 거 찾으러서 또 다른 것도 맡기려고. 이건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어깨로 숄더로 들었는데 불편하시다 그래서 끈을 크로스로 할 거고요. 좀 최대한 너무 두껍지 않게 해달라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버클 네. 형태로 크로스백을 하겠습니다. 네. 16만 원에 있습니다. 갑부의 매장에 수선을 맡기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쓰던 물건인데 저도 다 같이 이렇게 물려주셔갖고 한 4개 벨트까지, 신랑 벨트까지 4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물려받으신 거예요? 네, 워낙에 오래된 물건들이어서 한번 리폼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업체는 다 이렇게 덧대고 이런 게 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가방을 버린 것도 있었거든요, 신발도. 근데 워낙에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이 손님은 어머니가 맡기고 간 가방을 대신 찾으러 왔다는데요. 저희 엄마 가방 2개랑요, 제 가방 하나. 가죽이 많이 낡고 해져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사고 왔어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엄마 선물해드린 가방인데 엄마가 너무 잘 쓰셨거든요. 네, 최근에는 너무 해져가지고 못 쓰시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다 당분간 잘 드실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가방이네요. 네. 단골 손님이 한 몇 명 정도? 한 100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주 예전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또 소개시켜서 찾아오시고 따님 또 가오시고. 꽤 많은 손님이 왔다 갔으니 그 의뢰품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방이 들어왔어요. 네. 뭐 손잡이도 이렇게 끊어졌고 그것까지 이렇게 완전히 뭐 근데 이게 얼마짜리 백입니까? 한 800만 원 정도 하겠죠? 800만 원? 예. 입이 떡 벌어지는 고가의 가방이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개가 물어뜯는 거거든. 예? 개도 많이 물어뜯어요. 아, 예, 개가 막 물어뜯어가지고 갖고 오는 게 한 많아요, 이런 게. 이거요? 이빨 자국도 있네. 예, 이빨 자국 맞아요. 아니에요? 개가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로 긁은 거죠. 근데 저희는 보면 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알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개물림 사고로 인한 수선 의뢰도 늘어났다는데요. 찢어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합니다. 과연 이 가방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가죽하고 안감하고 다 이렇게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방을 분해를 해서 지금 이 상한 부분에 있는 가죽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난이도가 있는 수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선 가방의 해체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가죽에 붙어있는 장식들도 분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헛돌아요. 여기 같이 움직이죠? 장식이. 헛도는 나사를 어떻게 분리하려나 살펴보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열을 가하는 갑부. 아니, 명품 가방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 괜찮은 건가 싶던 그때 신기하게도 쏙 빠져나오는 나사. 장식에 이물질이라든가 이제는 안 빠지라고 이제 본딩을 넣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딩이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드라이버나 이렇게 돌려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열을 줘서 그 이물질이나 본드를 이렇게 녹이면 이렇게 쉽게 빠지죠. 아하, 이거 괜한 걱정이었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가방에 맞는 가죽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찢어진 부분을 그대로 꿰맬 수 없어 가죽 교체가 필요한 상황. 작은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던 격이죠. 최상의 품질을 위해 아무 가죽이나 사용할 수 없답니다. 가죽마다 수선할 때마다 가죽은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에 맞춰서 최대한 비슷한 가죽을 찾는 거예요. 최대한 원래 모습과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철칙. 그래서 가죽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갑자기 가죽을 구기기 시작하는 갑부. 화풀이라도 하는 건가요? 왜 비비시는 거예요? 느낌이 나는지 모르는지. 아, 전혀 아니다. 가죽의 색깔뿐 아니라 질감까지 고려하는 건데요. 여러 번 구겨보기도 하고 또 당겨보기도 하지만 차라리 이 정도 느낌이 나지. 좋지 않아? 이 수많은 가죽 중에 갑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듯합니다. 이 결과물이 좀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떠오르는데 한장하고. 그 재질과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느낌이죠. 이게 딱 봤을 때 그 느낌. 이대로 포기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갑부가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가죽시장인데요. 가방 하나 복원하기 위해 발품 파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경한씨. 이왕 시장에 온 김에 다른 것들도 살펴보는데요. 복원에 필요한 가죽 이외에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가죽을 잘라 확인해 보는데요. 그런데 잘린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갑부. 갑자기 어딜 가시나 했더니 햇빛에 가죽을 비춰봅니다. 푸푸랑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살짝 다른데 하나 틀려. 됐어. 차라리 왜 밖에서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햇빛에서 밝은 데서 보는 거하고 네. 앞쪽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색깔이. 많이 왜곡되죠. 이거 한 그렇게 가방 복원에 사용할 검은 색상의 가죽도 구입하고 다시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자재를 고르는 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자재가 좋아야 돼요. 네, 자재가 좋아야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물도 다르고 퀄리티도 다르거든요. 가죽이 좋아야 하면 물론 똑같은 걸 하는데 좋은 가죽과 안 좋은 가죽
하고는 차이는 많이 나죠. 과연 경한 씨가 선택한 가죽은 옳은 결정이었을지 작업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긴장감이 묻어있는 듯합니다. 발품을 판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 이 가죽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사장님이 잘 산 거예요. 뭐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죽은 합격. 드디어 재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건만 또 풀어야 할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요 간격들 있죠. 이 간격들이 다 틀려요 지금. 아 이게요? 예, 다 틀리죠. 뭐 제점. 왜 틀린 겁니까? 2.5c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는 2.5cm.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2.2cm. 여기는 3mm가 더 좁아졌네요. 예. 이쪽으로 가면은 1.8cm.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데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요 라인이 간격이 간격마다 다 틀려요.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붕질을 했을 때 포켓칸하고 이 포켓칸이죠. 이 겉판하고 이 라인이 맞아야 돼요. 아 이게 이 라인까지도 맞춰야 돼요. 이거를 만들 때는 이제 만들 때는 이건 컴퓨터 미싱이라고 그래요. 컴퓨터에 아예 그냥 그 데이터가 입력이 돼갖고 이 봉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일 수 있는데 수선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되니까 다 일일이 재고, 그 종이로 이제 가다를 떠서 최대한 그걸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명품이라 그런지 수선 과정 하나하나에 더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박음질의 패턴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밑작업에 들어간 경한 씨. 이 작업이 컴퓨터 미싱 못지않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데요. 종이에 구멍 내는 것도 모양 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요 간격. 네. 지금 요 간격 있죠? 네. 이 중심을 잡아놓는 거예요. 아, 이게 패턴을 내놨는데, 요게 이제 요 문이에요. 그냥 좀 수선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를 지금 이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mm를 다루는 정교한 작업이기에 한치의 실수라도 나와선 안 되는 상황. 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종이로 만든 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하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박음질이 모두 끝나고 해체한 가죽을 다시 하나의 완전체로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미싱으로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 여기는 마무리는 이 손바늘을. 가죽을 이어주는 이 실도 보통 실이 아니랍니다. 예, 명품 실을 써줘야 퀄리티가 따라주죠. 훨씬 질기고 질감도 좋고 실이 달라요.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요. 마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말끔해진 가방. 우리 마음 찢어지게 했던 그 가방 맞나요? 다 됐나요? 예, 예. 봅시다. 와우. 다 됐습니다. 검수 하나마나 그 결과는 최선으로 나왔어요. 소생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방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물론 난이도 최상이라 여겨졌던 재봉선의 일치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복원됐는데요. 새로 산 가방이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신없이 바쁜 갑부.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명품들이 아직 이렇게나 많은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드디어 차례가 온 가방들. 특히 이 가방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먼저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H사의 가방인데 요즘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할 겁니다. 2천만 원이나요? 예,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예. 뭐 이거 안 오염이 돼 지워지죠. 있네요. 예, 완전히 뭐 오염이 돼 있는데 매직펜에 잉크가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특수약품을 이용해 오염을 제거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흡착이 된 거고요. 예, 흡착이 된 거죠. 눈에 띄는 오염은 지워졌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죽 사이에 스며든 것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야 1차 과정이 끝. 일단 아까 그 시커멓던 이런 오염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된 상태예요. 이제 말리기를 다 바랄 거고요. 자연 건조시킬 거예요. 과연 이 가방은 본래 색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소주 좀 갖고 와. 소주요? 그런 거 없어? 큰 통으로 돼 있는 거 없어? 갖고 와야 돼. 작업 중에 무슨 술을 드시려고 하시나요?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유독 작업하기 힘든 물건들이 들어와서 그런가 근무 중에 소주를 찾는 경한 씨. 마시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걸까요? 갑자기 당금주가 생각난 건 아닐 텐데요. 그런데 가차없이 가죽을 소주에 담가버립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 가죽을 경화할 때 가죽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해요. 아, 소주가요? 네, 소주가. 근데 그 알코올 농도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또 무색소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죽이나 이렇게 원단에 어떤 영향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안감이 이제 이물질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거되고요. 쭈그러진 가죽을 소주가 펴준다는 것. 사실 이 가방의 본래 모습은 지금 문제는 이거 가죽 교체이긴 한데 지금 원단이 이렇게 울었잖아요. 이게 제습기 사고 난 건데 원단이 울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오므라. 예, 많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오므라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을 교체를 하고 저 원단을 피고 또 원단에 텐션을 줘서 저 원래 가방처럼 이건 좀 이렇게 복원을 할 거예요. 아 오늘 여러 번 놀라네요. 아 그래도 소주 냄새 맡고 있자니 술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겠죠? 한잔하실래요? 예? 한잔하실래요? 술 생각 안 나십니까? 이렇게 알코올 냄새 맡으시면. 나죠. 이렇게 하다가 술 생각 나면은 일 끝나고 한 잔씩 하고. 가죽도 이렇게 술을 먹으면은 가죽도 이렇게 술이 채갖고 긴장이 풀려요. 예. 가죽도 자기의 긴장을 풀어요. 알코올 성분이 굳은 가죽을 풀어준다는 것은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자연스레 배우게 됐다는데요. 예,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이제 마르면서도 이제 팽팽해질 거예요. 형태가 그때는 막 이렇게 경화돼 있었잖아요. 하루 정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쭈글쭈글했던 것이 새 것처럼 팽팽하게 펴질지 그 결과는 기다려 보면 알겠죠. 수선이 필요한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갑부. 지금 상태에서 이쪽 원단이 제일 좋으니까 제일 깨끗하니까 깨끗한 거를 오는데 카드 지갑을 쓰든 아니면 세로 3단 지갑을 쓰든 이쪽을 무조건 원단 안쪽을 쓰고. 그의 곁엔 5명의 동료가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규모 있게 성장한 비결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분업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분은 지갑 일을 시작을 하셨던 거고 어떤 부분은 가방을 만드실 때 큰 뭐 이렇게 샘플만 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 이게 분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수선의 질이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게가 좀 더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네. 리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번 봐주세요. 명품 가방에 리폼을 원한다는 손님. 가방을 살펴보는데요.
뭐 가죽 상태도 괜찮고 또 원단 활용도도 좋고 해서 뭐 리폼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모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약간 요즘 복조리 많이 있잖아요. 버킷 스타일. 네. 계신데 둥글지는 않고 약간 사각적 스타일을 사각지고. 네. 그 사이즈는? 사이즈는 좀 미니백 많이 하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최신 트렌드는 작은 크기의 가방. 좀 유행이랑 좀 뒤처지게 빅백이라 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좀 미니백을 들고 싶어가지고 요즘 리폼이 또 유행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철진한 디자인의 크기도 크고 무겁다 보니 장롱 속에 방치됐던 가방. 그렇다고 버리거나 중고로 팔 수 없는 건 그 안에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는데요. 신랑이 그때 이제 쌈짓돈을 조금씩 모아서 서프라이즈 결혼 선물을 해준 거예요. 자동차 안에 서랍에 조금씩 몇 달 동안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선물에 장본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가 사준 가방 있잖아. 그거 리폼해도 됐지? 리폼해도 돼.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잘 들고 다닐게. 알았어. 뭐 이번에 가방 뭐 이렇게 새로 리폼 한다는데 이번에는 방치하지 말고 잘 메고 다녔으면 좋겠어. 근데 아내분께서 좀 안 들고 다니니까 좀 서운하셨다는데 뭐 때문에 서운하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제가 안 쓰고 해서 모아서 사준 건데 네. 집에 방치돼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속상했죠. 제가 멜 수는 없으니까. 예. 제가 사줬던 가방이 다시 리폼이 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에 좀 속상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바뀌어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잘 메고 다니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알겠어요. 그래. 안녕. 자, 완성되면 문자 드릴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세요. 최대한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원 아닌 리폼은 수선하는 사람의 창작력이 발휘되는 시간. 더 기대되는데요. 신혼 때의 설렘과 남편의 마음이 듬뿍 담긴 가방의 변신을 책임지는 건 경력 43년의 베테랑 수선사 송충용 실장. 이곳에서 주로 가방 리폼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명품 리폼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원단과 장식 그리고 부속품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손님 거 오리지널 이 장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이랑 장식하고는 틀려요. 각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가죽이나 디자인의 구조, 장식의 사용법 등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를 나눠서 담당하는 것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자잘한 실밥들을 정리해주고 어깨끈도 달아주면 드디어 완성! 심플하니 괜찮네. 대박이다. 명품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쓸모를 잃어버린 가방의 가치를 되살려낸 이 능력이야말로 진짜 명품이 아닐까요? 리폼을 통해 새 삶을 얻고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가방. 과거에 투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최신 유행하는 버킷 스타일의 앙증맞은 미니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칠 후 리폼을 의뢰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과연 그 반응은 어떨까요? 대박.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네. 아, 대박이야. 진짜 원래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마음에 드세요? 진심. 아, 그러시면 저희도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볼까? 귀여워. 이게 진짜 예쁘다. 바로 휴대폰 속의 저장. 그리고 이 완성을 기대하고 있을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남편인데요. 남편도 좋아하는 걸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신랑한테 처음 받았을 때 되게 깜짝 놀래고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딱 주셨을 때 딱 그때 그 기분이랑 똑같아요. 되게 깜짝 놀래고 새 가방을 새로 받은 느낌이지만 그 추억은 그대로 묻어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가방이 약 10년 전 설렘의 그날로 데려다준 듯하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도 놀랄만한 의뢰품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크다. 나는 진짜 수선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가방은 처음이라는데요. 이렇게 큰 가방은 모두 초면이라는데요. 거의 여기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 통아저씨인데 통아저씨. 이렇게 큰 가방도 많이 들어와요? 아,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요. 이 가방이 보기 드문 가방이라서 이게 아주 옛날에 한 20, 30년에 사신 건데 사이즈가 뭐 보통 뭐 이만한 가방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태도 안 좋고 들고 다니실 일이 없으시니까 이걸로 만드셔서 키링 만두 같은 거 만드셔서 선물하신다고. 몇 개나 그럼 탄생되는 건지? 그러니까 총 개수로는 20개죠. 20개나. 원단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20개의 새 물건이 다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원단의 크기부터 재봅니다. 나오겠네요.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돼요. 가운데 써도 돼요. 아, 가운데 써도 되니까 이 가운데 써도 되는 거. 하나, 둘, 셋, 4개, 4개 두고 4개. 여기서는 명확히 5개는 안 나오나? 가방 하나에서 지갑이 8개, 키링이 10개, 클러치 2개. 개수로 따지면 18개, 20개죠. 그러니까 가방 하나에서 뭐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20개 정도를 만들 거예요. 개수가 많은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게 나올 거라는데요. 진짜 가능한 일일지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재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리폼은 지갑만 30년간 만들어온 서창렬 씨가 담당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해가는 세월 동안 오직 지갑이라는 한 우물만 팠으니 그 실력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겠죠. 그렇게 하나 둘씩 완성돼가는 지갑들, 여기에 미니백, 키링까지 가방 하나에서 18개의 물건이 탄생했습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명품 리폼이 대세라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명품에 대한 보복 소비가 늘면서 그 가격도 인상됐죠. 이에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트렌드가 지난 명품을 리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오! 예쁜데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 뒤에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쓰던 가방 리폼해서 쓰니까 효율적이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도 받고 인정까지 받는 경한 씨. 명품을 수선해 갑부가 됐지만 그의 과거는 아예 수선조차 불가능할 것 같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었다는데요.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아주 그냥 망나니 생활을 했던 거죠.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한번 하기면 너무 재밌고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삶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입대를 준비하던 경한 씨.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기고 맙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얘가 군대가 가면 이제만은 돈 벌 사람이 없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 같이 사셨고 어머니, 남동생 거의 뭐 진짜 3층 옥탑방에서 살았거든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면제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4가족의 가장이 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수선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치코리 많은 월급으론 택도 없어. 거짓말해서 뭐 필요하다 거짓말해서 타 쓰고. 오죽하면 진짜 집에 그 전세 보증금까지 전세 대출 받아서 제가 노름을 했겠어요. 진짜 뭐 한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냥 그런 그 타성에 젖어드는 거죠. 예. 그 될 것 같고 나는 이게 진짜 뭐 이런 쪽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중독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죠. 몸이 왜 이러지? 큰돈만을 쫓는 허황된 생활을 하던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방황하던 사이 부스러져갔던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말이죠. 결국 폐 한쪽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된 어머니. 내 자신도 너무 피폐해지고 가족도 피폐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 특히 저 어머니,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진짜 아들의 의지에서 사는 그런 삶이신데 그 삶이 망가지는 거 보고 그러면서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거였었죠. 자신의 인생을 수선해야겠다 다짐한 것은 아파도 내색 없이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사우야, 이리 와. 뭐야, 인사? 아빠한테 인사. 저희 어머니. 어머님도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했네 우리 아들. 여기 저희 와이프. 예, 안녕하십니까. 큰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4살입니다. 인사. 인사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잘 들어야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장난기도 가득한 예쁜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어머니의 듬직한 아들로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아내. 그 어떤 식당과도 견줄 수 없는 맛있는 집밥이 완성되는 동안 경한 씨는 일하느라 미뤄뒀던 아빠의 시간을 보냅니다. 힘주시겠어요? 장난감이에요. 제가. 퇴근 후라 조금 힘들긴 해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몇 번이고 또 듣고 싶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뽀뽀해줘봐. 아이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망가진 채로 인생을 이어갔다면 평생 마주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소중한 시간인데요. 거기 맛은 안 있어? 와, 무슨 맛 나? 맛있는 맛? 이 맛있는 인생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아들이 어머닌 고맙답니다. 되긴 하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지가 버린 돈, 그 잘못 살아온 거 그런 거가 밑그림이 되지 않았나 싶어. 빨리 돌아왔고 빨리 정신 차리고 그만큼 세월이 돈도 귀중하지만 세월도 아까웠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하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무척 책임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행복이란 실로 꿰어진 경한 씨 가족의 하루가 저물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이 많은데요. 자, 이제 넘어오도록 들어갑니다. 전날 소주로 목욕 재개했던 명품 가죽입니다. 어젯밤에 지금 오늘까지 지금 바짝 말랐죠. 어제 소주 저기 해가지고도 많이 펴졌죠. 어디 볼까요? 오, 정말 가죽이 되살아난 듯 팽팽해진 모습인데요. 이제 원래 가방으로 되돌아갈 시간. 경력 45년의 박병호 씨가 수선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L사와 H사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우와, 정말 깔끔하게 복원됐네요. 깔끔한데요? 네, 잘 나갔죠. 제습기로 인해 가죽 전체가 쭈글쭈글했던 가방이 마치 새 것처럼 변했는데요. 봐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품 가방도 있었죠. 매직펜에 잉크가 묻은 것으로 추정되던 그 얼룩은 과연 말끔하게 지워졌을까요? 지금 아니, 깔끔하게 지워졌네? 아니요, 2차 끝난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대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작업 하나가 더 남았다는 갑부.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얼룩이 갑부의 눈엔 보인답니다. 예, 많이 좋아졌죠. 예,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작업으로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작업을 통해서 이 주위의 가죽 색깔과 최대한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예, 그 마지막 이제 피니시 작업하기 전에 예, 색깔 보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색상 보정 작업까지 끝난 가방. 멍이라도 든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던 부분이 3번의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이토록 깨알 같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에 수선 경력 합쳐 약 200년을 자랑하는 명품 그 이상의 동료들까지 있으니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그 만족도는 최고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쯤에서 확인해 봐야죠. 아, 이게 다 오늘. 네, 오늘. 진짜. 네. 손님들에게 받은 칭찬만큼 그 매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출 얼마나 나왔습니까?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네요. 오늘 하루에 올린 매출만 약 300만 원. 명품 수선과 리폼으로 달성한 연 매출은 약 8억 원. 망가진 가방을 수선하듯 하루하루를 노력으로 꿰어온 결실입니다. 어떻게 손님이십니까? 예. 형, 아이고. 어떡하지? 아니야, 병원에 가르쳐 봤어. 들어와. 뭐 있어? 오랜만입니다. 이쁘게 가버렸네. 먼 데까지 출장 오셨잖아요. 제 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같은 수선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동료로 만난 두 사람. 15년 넘게 친형제처럼 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경한 씨는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이 형님이 인생에 다신 없을 고마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저한테 이거 인생의 그 변곡점에서 이 가게를 제가 하고 이 가게를 꾸려나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저한테 은인이신 분이세요. 약 10년 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물러 나온 수선 매장.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로 옮기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요. 가게가 너무너무 망가져 있었던 가게였거든요. 진짜 매출도 없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그냥 아주 폐가에 가까운 그냥 아주 망해진 가게인데 남들은 다 하지 말랬죠. 뭐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
뭐 집안의 반대 이럴 바에요. 그냥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게 더 낫다. 한 번 망가진 가게는 살릴 수 없다. 다 반대를 했지만 단 한 명, 그 형님만은 반대 의견을 주신 거예요. 형님, 저 못해요. 자신 없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가게를 하고 싶어도 난 돈이 없어. 난 그래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님이 진짜 적금까지 털어서 가진 거 모든 걸 저한테 2천만 원 그때 빌려주셔서 이 가게를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강남에서 가게를 꾸릴 수 있는 좋은 기회. 힘내라. 그 기회를 아무 대가 없이 준 사람이 형님이었습니다. 그 돈 액수보다도 형이 가진 걸 다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 형이 나한테 그 당시에 나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진 건 수선 기술밖에 없던 청년. 무엇이 형님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그때 왜 나 돈을 빌려줬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그때 미쳤던 거야?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원래는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아, 형도 그랬던 거였어? 네, 그냥 이런 도움이라도 좀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죠. 나는 같이 못하니까 동생이 막 진짜 등산화도 배워보려고 헐리까지도 가서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 그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더라고. 해도.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얘기할게. 형 고마워.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형 옆에 또 있을게. 이제는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뭐 형님이 가진 모든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베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셨거든요. 언젠가 또 형이 나를 또 그만큼 필요로 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있을 거예요. 저 믿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때 또 형 옆에 제가 있겠죠. 악착같이 이뤄낸 성공. 이미 그것으로 보답은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게 어떤 가방이세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매는 작은 크로스백. 크로스백으로 지갑이나 차키 정도만 넣을 수 그 있는.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네. 뭔가 고비를 맞은 듯합니다. 이렇게 비닐 여기 표면이 이렇게 일어난 거 있죠. 네. 이 부분은 수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별로 나올 데가 없네. 손님이 원하는 것은 리폼. 그런데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낡아서 이런 게 쓸 수 없다고 하시니까. 네, 이쪽 이런 부분이 너무 낡아서. 아, 여기가 이제 울었네요. 네. 23살 때 첫 월급 받고 백화점에서 현금 주고 산 거거든요. 이 가방을 메고 또 연애도 하고 또 재밌는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 낳고 또 기저귀 가방으로도 또 함께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이 가방이랑. 이 가방에 담긴 손님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나니 갑부의 생각도 더 깊어지는데 업계 선배이기도 한 베테랑 동료에게 SOS를 쳐봅니다. 지금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못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대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얘들 여기 나올 것 같아. 나머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그 깨끗한 부분만 해서. 과연 해답이 나왔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만들어드릴게요. 없애드릴까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우여곡절 끝에 리폼 접수가 성사됐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딱 사이즈 해준다고 하시니까 걱정은 되긴 한데 기대돼요. 어떻게든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하는 갑부. 그 이유는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네.
지금 상태로서는 그냥 폐기 처분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폼하시고 수선하시는 거 보면 가격을 떠나서 애착이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래된 가방이 버려진다는 것, 그것에 스며든 세월과 추억도 함께 버려지는 것. 그 귀중한 것들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갑부가 지향하는 명품 수선의 또 하나의 목적인 셈이죠. 리폼은 기존의 원단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철칙,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가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간절한 사연과 함께 들어온 의뢰. 이번엔 경력 30년의 황윤학 씨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박음질을 이어가는데요. 과정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이쁘게 제자리에 이렇게 집어줘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최민정님? 네네네. 예. 자, 보시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변했군요.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드네요. 제가 원했던 디자인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완전 기대 이상이에요. 완전 새 가방 같은데요? 새 가방? 네. 이런 가방이었죠?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이제 안쪽 테두리고, 근데 있었는데, 뽑아 쓸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디자인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안쪽이. 죄송한데 사진 이거 한번 찍어도 되나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이거 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네, 너무, 네, 아쉬워서, 네,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처음에 했던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도 만족해하는 손님. 새로 탄생한 가방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새 물건이 아니지만 새 물건 같은 기분. 앞으로 이 가방엔 또 어떤 추억들이 담기게 될까요? 네, 여기 넣어서 갖고 가려고요. 아, 예. 집에 갈 때 두고 가시려고? 네네, 들고 가야죠. 기분 좋게. 그럼 오늘 딱 일정이 있으니까 가방 메고 딱 어디 가실 일정이? 아이들이랑 놀러 나가야죠. 어디? 결혼하셨군요. 어머,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예, 안 하신다. 몇 살처럼 보이시는데? 20대 후반? 10년이나 젊게 보셨네요. 이게 가방 덕분이네.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첫 월급 탔을 때 그때 샀던 그 기분이 다시 들고 그때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몇 년 전이죠? 이게 제가 태어나고 16년 전인 것 같아요. 16년? 네네네. 16년 전 추억이 다시 살아난 거네요. 네. 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손님. 사장님 너무 감사한데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도 될까요? 그럴까요? 제가 연예인인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하시네요. 유명인이시네요. 네? 유명인. 그러네요. 사진까지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데. 예. 어떠세요? 이렇게 손님이 기분 좋아하실 때마다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찾아가 주시면 저희한테는 진짜 필요의 복제죠. 저렇게 기분 좋게 마음에 들고 들어해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 저희 보람이고, 저렇게 기분 좋게 찾아가 주시면 에너지가 저희한테도 전달되는 것 같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사연이 있는 가방인데 저희가 이렇게 수선해 줌으로써 그 추억이라든가 이렇게 사연도 이렇게 연장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자신만의 자원명이다. 소봉 철학
좌우명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아시잖아요. 뭐 자꾸 그렇게 자꾸 아픈 데를 찌르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두 번째, 그거를 잊지 말자. 옛날에 있지. 잊지 말자. 그리고 지금에 고마워하면서 살자.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실내 작업실에서 명품들과 씨름하던 경한 씨가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모두가 조개잡이 체험을 좋아하다 보니 일요일마다 열리는 가족 행사가 됐다는데요. 짠! 이 맛조개예요. 지금이 제철인 맛조개. 와, 크다. 딸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맛조개잡이 성공했네요. 찢기고 망가졌던 과거엔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방황 끝에 얻은 이 행복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루하루를 더 단단히 꿰어나가는 경한 씨. 덕분에 웃음으로 채워진 이 하루가 어머니에겐 긴 장막 끝에 찾아온 소풍날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뭘 가니 그랬는데 이제는 기다려줘. 안 가면 섭섭하고. 엄마 옛날에 내가 속 많이 세겠지?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렇지. 고생 많이 했지만 엄마 많이 참아주지. 부모가 안 참아주는 사람은 어딨어. 부모는 다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걸 알고 빨리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의 이런 나의 생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생이 낡고 해졌다 느껴진다고 포기하고 싶은가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명품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닭볶음탕 먹고 갈래요? 평범함은 거부한다. 화려한 불꽃쇼로 눈과 입 모두를 즐겁게 만든 사나이가 있다. 자칭 소뚜껑 운전사. 소뚜껑으로 15 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로 중무장한 그의 필살기는 바로 불맛. 너도 내 불맛하면 볼쳐? 불꽃 같은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